예, 최원호 원안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평산군 우라늄 재련 공장 핵폐수 문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 후쿠시마 오염수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첨단 설비를 동원해서 재련 후에 검사해갖고 문제가 없으면 방류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심적으로 불편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핵폐수는 이게 위성사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핵폐수 처리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그대로 정제 없이 방류한다는 얘기인데, 이러면은 그 방류되는 물 속에 우라늄 작은 입자들이 섞여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평산 지역의 하천이라든가 그리고 예성강 이런 쪽으로 흘러나올 텐데, 물론 대부분의 광미들은 북한 지역에 침전될 겁니다. 이 물이 지속적으로 예성강과 한강을 거쳐서 이 서해로 흘러 들어온다는 말이죠.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큰 홍수가 나서 대규모 탕류가 발생했을 때 이 북한 지역에 침전됐던 광미들이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실제 이제 원안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서해안이 동해와 남해에 비해서 방사능의 최대 수치 그게 2배 정도 나왔더라고요. 물론 원안위 위원장님은 이제 전문가시니까 방사능은 이제 화강암이나 그리고 지역의 지질 특성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지각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측정하고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북한 평산 지역에서 일하는 북한의 원자력 천국의 군인들하고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또 많이들 죽는다 이런 증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이제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은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원안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해 인근에서 방사능 측정을 정기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방사능 측정을 할 때 그 지역의 안반 특성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라늄이 물에 대부분 용해돼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네. 이온 같은 걸로 이제 용해될 수도 있겠지만 광미라고 부르는 작은 입자들로 바닥에 침전됐다가 탕류가 발생하면 떠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을 지질 특성을 이제 표면뿐만 아니라 그 내부까지도 조사를 해서 각 지역별로 특성별로 이렇게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방사능 수치가 유지가 되는지 증가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원안위 위원장님이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정부와 여당이 침묵한다고 해서 원안위까지 조용히 있고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 홍수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서는 잠재적인 심각한 위협을 떠안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왜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는지 사실 신기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 어땠습니까? 한때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뜨려가지고 공포 마케팅 때문에 전 국민이 두려움에 떨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인 갈등도 심해졌고 그리고 어민들이 직격탄을 맞아서 매출이 줄어들고 삶이 위협을 받았단 말이죠. 제주연구원 결과를 보게 되면은 당시에 수산물 소비가 83.4% 정도 위축이 됐다고 해요. 인간 피해액만 무려 한 3조 7천억 정도 평가가 됐었는데, 당시에 일본의 오염수 후기에 병풍을 쏘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갔다 온 걸 두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병풍 쏘주다 온 겁니까, 원안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공포 마케팅 일일이 다 얘기를 하려면은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증거 잡겠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가져다 썼단 말이죠. 이 후쿠시마 관련 예산을 늘어난 거 한번 보십시오. 24년하고 25년은 평소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불용률 보십시오. 26%, 36%.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니 바로 2026년 예산 보십시오. 평년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지금 바로 축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가짜뉴스 괴담 선동 정치를 위해서 말인데 그걸 가져다 쓰고도 지금 건져낸 게 없어요. 국민 혈세 낭비입니다. 최첨단 설비들 동원해서 정제하고 또 정제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검사 후에 방출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처리수, 그거에 비하면은 북한에 무단 방류되는 핵폐수는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 얘기를 빌리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핵폐수 무단 방류는 제2의 남침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너나 마셔라라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한마디도 없어요. 민주당은 북한 정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진짜 언제나 조용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아예 북한 정권에다가 잘 보이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이러니까 종북 소리 듣는 거예요. 종북. 북한 정권의 악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원한희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원한희는 북한의 핵폐수 관련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보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원한희는 정치를 하지 마시고 정치권과 정부의 눈치 보지 마시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과학적이고 철저하고 엄격한 조사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북한 지역이지만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안전하다 아니다라고 판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